안녕하세요, 더아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경매의 물건이 쏟아지잖아요. 자, 이 많은 경매 물건 중에서 흙 속의 진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 방식대로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법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도 사실은 그런 말들이 아직까지 어색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했을 때 보다는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흙 속의 진주를 찾는 방법은요, 아주 쉬워요. 먼저 물건을 검색을 할 때 정상적인 물건은 예를 들어서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는 사실 패스해야 됩니다. 내가 실거주로 들어갈 거 아니라면. 경매로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그런 물건은 일단 패스해야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탐나는 물건은 입찰했을 때 한 번도, 물론 제가 지금 여태까지 입찰하는 횟수만 하면 50회가 넘었어요. 하지만 그 50회 중에서 단 3번만 낙찰이 됐었는데 그 50회 중에서 정말 괜찮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지역의 대장주다, 좋은 물건이다, 앞으로 호재가 가득한 물건이다, 너무너무 좋은 물건들은 다 폐차리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물건들은 거의 실거주자분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감정가보다 조금 낮게라면 시세보다 몇백만 원 저렴하게 낙찰됐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일단 패스하시고요. 왜냐하면 경매로 낙찰받아서 수익 내실 거니까요. 수익 내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조금 위험한 것 같은 물건을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순위로 전입되어 있는 전입세대가 있다. 제 물건이 그랬었어요. 전입세대가 있다 하면 사람들 일단 다 패스하거든요. 그런 물건이 일단 자꾸 유심하게 이제 탐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물건을 파헤쳐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낙찰 받았던 물건이 여태까지 받았던 3개 물건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제가 마무리되면 또 수익률 공개해 드리겠지만, 네, 제 이제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입찰하지 않는 금액선에서 입찰을 했고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감정가보다 지금 시세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너무 안전적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물건을 일단 패스했죠. 그 중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가장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걸 알아보는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제 사례에 맞대서 사례를 빗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쉽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 말씀해 드릴게요. 아주 쉽게. 자, 임차인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전입되어 있는 세대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입되어 있던 자가 채무자의 가족이에요. 가족이면 일단 무조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동생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 아니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자, 자녀였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전입이 그런 가족이 먼저 되어 있고 그 뒤로 은행이나 어떤 첫 번째 근저당권자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랬을 경우는 거의 90%는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그 근저당권 은행에서 받고 대출을 진행해 줍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은행, 똑똑한 캐피탈에서 아무런 그거 보증 없이 안에 누군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임차인일 수도 있는데, 보증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을 떠안고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행에서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받아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역행으로 갔을 때 그런 물건을 찾았어요. 그 다음 첫 번째 근저당권자 캐피탈 은행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물건 경매로 나온 물건 얘기해 드리고요.
이제 얘기를 좀 처음부터 와가지고 전화를 띡띡 하면서 사무적으로 하면은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서 끊을 수도 있겠죠. 부드럽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이런 물건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무상임대차 계약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물건, 목소리는 좀 부드럽게 이렇게 질문을 저는 했었어요. 그랬는데, 한 10번 정도 했었으면, 9번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한 군데? 아니야. 한두 군데? 대답을 안 해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개인정보보호법상 안 됩니다 하고 끊어버리시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네, 무상임대차 계약서 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직접 탐문을 갑니다. 그 집에 가서 우편물을 먼저 확인해 봐요. 그 전입되어 있는 자가 정말로 살고 있다면 우편물을 봤을 때 그분의 이름 앞으로 우편물이 와 있겠죠. 그것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벨도 눌려보고 사람이 정말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관리소장님께 갑니다. 아파트라면 이제 관리소장님이 계시잖아요. 옆집, 윗집, 아랫집 요즘에는 다들 관심 없어요. 누가 살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옆집, 앞집, 윗집 눌러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관리소장님께 가서 혹시 여기 살고 있는 분이 이분이 맞는지, 대부분 이제 관리비를 받고 있다가 관리비 미납 내역도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거나 만약에 그 집에 아무도 안 살고 있다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집에 아무도 안 사는데요? 관리비 미납이 얼마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랬습니다. 그 관리소장님께서 그 집 빈집이 있은 지가 1년이 넘었다 말씀해 주셨고, 관리비 미납이 얼마고, 그러면서 이제 저랑 대화를 해가면서 누가 살았고, 뭐 그것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물건은 진주가 되는 거죠.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물건, 그런 부분에서 저 혼자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저만이 알 수 있는 진주가 된 겁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남들이 너무 많이 선호하는 물건보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지역을 먼저 선택했었어요. 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가 그래도 부산에서는 가장 외지에서도 타지분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해운대구 중에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해운대 4구역 아파트를 발견했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 중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입찰하지 않을 것 같은, 많이 입찰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실을 안다면 누군가는 입찰하겠죠. 네, 그 아파트를 골랐고요. 그 아파트를 이제 조사를 해서 제가 이제 낙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조금의 발품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발품을 팔았지만 그 발품이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 발품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좋은 물건을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자, 전입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살지 않아서 제가 명도를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물건의 단점은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그러니까 모든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특수한 물건을 대출을 취급해주는 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은행을 찾는 게 이제 두 번째 관문이에요. 하지만 찾을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대출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은행에서도 전산상의 문제 때문에 전산상으로 이제 입력했을 때 뭔가 누군가가 먼저 되어 있는 게 있을 때 이게 승인이 안 떨어진대요. 그런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지, 그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고 또 무상임대차 거주증 확인증을 받을 수가 있다면, 확인할 수 있다면 대출을 대부분 해주십니다. 네, 이제 대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간단하게 흙 속에 진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건 번외로 이제 말씀해 드리는 건데요. 자, 지금 이제 710 대책으로 인해서 법인도 그렇고 임대사업자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 지금 경매 물건, 특히 주택 입찰하기 쉽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들,
실수요자, 실제로 이제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경매는 특히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가 있잖아요. 시세가 낙찰가율이 떨어질 걸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커다란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얘를 주식으로 치면 개미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죠.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대출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낙찰가율이 떨어질 때 이제 실제 집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무주택자분들은 경매로 좋은 주택,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흙 속에 진주 찾는 방법은 사실은 낙찰가율이 너무너무 높아질 때, 입찰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질 때 사실은 이용한 팁이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취득세가 8%니 12%니 올라가고 정말 양도세가 단타로 70% 80%가 된다면, 아직 시행은 안 됐죠. 양도세는 내년 2021년 6월부터 양도세가 적용이 될 거고요. 취득세는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물건 찾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원하는 물건, 내가 갖고 싶었던 집 한번 경매로 검색하셔서 낙찰가율이 떨어질 때 좋은 낙찰가율로 받아가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주택 투자는 힘듭니다. 글렀어요. 난 이제 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울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슬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주택 하나 투자 안 된다고 난 이제 틀렸어, 난 이제 투자 같은 거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주택은 안 하고 그럼 난 뭐 하지? 상가 할까? 토지 할까? 할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다른 걸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는 무주택자분들이라면 좋은 물건을 이번 기회에 낙찰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같이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 또 이런 영상을 보신다면 주택 말고도 이제 주택 안 돼? 그럼 주택 안 할게. 다른 거 할게. 다른 거 공부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해요. 저는 이제 주택 말고 상가, 토지, MPL 이쪽으로 공부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